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놀이터입니다. 중공 1등 조선소인 후동중화가 LNGC 가스 운반선을 새해 들어서 무려 6+1 7척이나 수주했다는 그런 조금 놀라운 그런 보도가 조금 전에 해양 관련 외신에서 두 곳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더니 역시나 입의 사용처는 중공이었습니다. 즉 중공 내수 물량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 LNGC 가스 운반선 분야는 한국이 압도적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중공과의 1등 전쟁이 지금 치열해지는지 어쨌든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사 내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후동중화는 중공 선박공업 CSSC의 자회사죠. 주로 LNGC 같은 거 여기서 가장 잘 만듭니다. 이 회사가 일본의 해운회사 미쯔이 OSK 라인 MOL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와 17만 4천 톤 큐빅미터 톤급, 그러니까 LNGC에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선종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현대에서 가스 운반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17만 4천 큐빅미터 요걸 별말 없으면 요걸 상정하죠. 그러니까 이걸 요즘 주력 가스 운반선인데 일단 일본 MOL하고 6척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주 금액은 11.8억 달러. 그래서 2025년도에 인도되고요. 인도되는 즉시 이 배 누가 사용하느냐? 중공 해양석유 CNOOC, 시누크라고 읽죠. 차이나 내셔널 옵쇼어 오일 코퍼레이션, 중공 해양석유의 자회사인 시누크 가스 앤드 파워 그룹에서 용선해서 사용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건 월세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수주 가격을 봤더니 작년에 카타르에서 발주한 게 한 척당 1억 8,400만 불이었는데 요거보다는 대략 한 6% 상승해서 한 척당 1억 9,660만 불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거 용선 계약이 뭔지 이거 이해하기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용선 내용은 계약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잘 모를 겁니다. 공개하지 않는 한.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일본의 해운 회사가 선박에 용선 투자한 것이 본질이고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지금까지 유행했던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 비슷한 개념입니다. 가령 일본 선주가 100을 투자해서 배를 만들게 한 후에 그러니까 배 만드는 계약상에 일본 선주가 사인하죠. 계약 책임은 일본 선주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다 만들어지면은 이 배를 중공회사가 가령 보증금 80에 월세 5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미리 다 받아 놓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계약서까지 작성해 두던가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일본 선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돈 대략 한 20 정도 투자해서 계약 기간 월세 수입 5를 받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배의 전체 사용 기간이 되는 거죠. 결국 선주는 4년 정도 지나면 원금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20 투자해서 가령 계약 기간에 월세 5를 받는다면은 한 4년 지나면 원금 회수하고 그 이후에 월세는 전부 이익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겁니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의 지분 25%는 코스코 쉬핑 에너지 앤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상하이에 있는 코스코 쉬핑 그룹의 해운회사 그룹의 에너지 트랜스포테이션, 에너지 운송 부문이 이 프로젝트 지분의 25%를 가진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에 배를
배를 만들지 말지, 만든다면 누구에게 만들지, 어떤 조건으로 만들지 기본적인 모든 내용은 준공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준공 내수용 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카타르가 사상 처음으로 LNGC 가스 운반선 4척을 후동중하에 발주해 준 것도 본질은 준공이 카타르에서 15년간 그 카타르 LNG를 수입하는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그 가스는 우리가 만든 배로 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꺾게 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뭐 하여튼 그런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 해운 회사가 계약자로 등장한 대가가 무엇인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차피 준공도 중요한 그 경제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고받는 거래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본질은 그러니까 형식상 계약 당사자는 일본 해운 회사 MOL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준공 내수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상법상 선박의 지위라는 거 부동산 유사하게 지금 취급되어서 별도의 그 등록 대상이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유사한 개념으로 용선 제도가 별도로 지금 발전을 해서 그래서 우리 상법 해상편에도 이게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용선과 관련된 선박 투자에서 실사용자인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자, 여기서는 준공회사죠. 여기서 사실상 투자 결정을 다 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실질적인 투자 결정은. 그래서 선주, 여기서는 일본 회사죠. 선주는 선박 투자 리스크 일부를 부담하고요. 명의 빌려주고 그래서 투자금의 일부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 빌려주는 거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일종의 대체 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번 그 계약건이 준공이 체결한 LNGC 관련으로는 10년 내에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후속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후동중화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뭐 창흥 시리즈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제회사기구 그 배출 규정인 페이스 4를 충족한다고 합니다. EEDI, 에너지 에피션시 디자인 인덱스 EEDI, 요 페이스 4를 충족하는 규정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운 전문 그 신문 중에 그 꽤 이름 있는 신문이죠. 그 머리타임 이그제큐티브 요 기사 뒤에 보면은 차이나 쉽빌딩 코퍼레이션의 리스 담당 자회사가 후동중하에 네 번째 LNGC 한 척 건조를 옵션 행사에서 발주했다. 이런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옵션 행사에서 네 번째 그 발주를 했다. 이 내용은 이 말은 요 말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석하자면은 이전에 최초 발주 2척을 하면서 그 이전이 언제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올해 이전 작년 이전이겠죠. 최초 발주 2척을 하면서 2척에 대해서 같은 조건으로 어떤 특정 기간 내에 추가 발주 할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을 가졌다가 세 번째 옵션은 또 이전에 행사했겠죠. 이번에 그 마지막 네 번째 행사를 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기사 내용은 비슷하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는데 이전에 JP 모건이 삼성중공업의 LNGC 2척을 발주했는데 그때도 2척에 대한 추가 발주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그래서 그 옵션 행사 기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계약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 그런 건 공시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그 옵션 행사 기간 내에 그것이 금년이건 내년이건 그때 JP 모건이 옵션 딱 행사하면은 그러면 이전 그 계약 조건으로 추가 발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런 옵션 행사까지 해서 6+1 이퀄 7척 발주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들어서 후동중화가 총 7척 가스 운반선 LNGC 계약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원래 한국과의
이 경쟁에서 지금 그 컨테이너선 물량 공세해서 작년에 중공이 선박 건조 글로벌 넘버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1등이고 배 평균 가격이 3.5배라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는 그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도 한국 제치고 1등을 하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물량전 그 선제 공세 개시한 거 아닌지 상당히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행스러운 거는 저 지금까지 그 LNGC 발주 나온 거 전부 다 중공 내수 물량이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웬만하면 쟤네들도 자기 그 선박을 조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되는데 내수 물량을 먼저 밀어주겠죠. 특히 저것은 그 공산주의 사회니까 뭐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우리는 이 초격차 기술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뭐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가 더 이제 그 걱정하면서 잘 해내겠죠. 잘 해내려고 믿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과연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요 LNGC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는 그 화물창에서 가스 손실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화물창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이걸 잘 해야지 가스 손실이 최소화되는데 이게 지금 그 핵심 노하우 중에 하나라는데 과연 가스 손실률이 어느 정도일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기화돼서 이게 나오는 그 가스를 다시 다 포집을 해서 다시 액화를 시켜서 화물청 안으로 다시 씹어 넣어주는 그 기술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제액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성능은 어떨지 이거. 그다음에 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어떨지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안전성은 어떨지. 지금 그 가스 운반선은 당연히 그 배출가스 이 규제를 지켜야 할 때니까 당연히 그 가스 추진선 또는 이중연료 추진, 여기서 아마 이중연료 추진으로 지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중연료 추진을 하면 그 지금 제대로 이제는 설계하고 건조하는 능력이 믿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과거 그 초기 제품은 납기도 못 맞추고 시운전 나가서 저 호주 쪽 그 태평양에서 스톱돼 갖고 오도가도 못하고 해서 거기서 수리도 안 되고 해서 바로 해체했다는 거죠. 세배 만들고 천에 그 운항을 가서 해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번에는 이것이 제대로 운행을 하는지 전부 다 두고 봐야 하고 두고 보는데 조금 지난번 아침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 6년 지나야지 될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중공과의 기술 초격차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격차를 벌려나가는 그런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next.